빨간 점퍼를 입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 문제 공약이 담긴 택배 상자를 배달합니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서 오늘 저출생에 대응 공약을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출산 후 남편에게도 한 달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인상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나서 저출생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합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야가 내놓은 저출생 공약을 시작으로 총선을 앞둔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HD현대 계열사에 다니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공지를 접했습니다. 사내 육아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사내 분위기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자 비율이 한 90%는 되는데 이제 여성 한정 제도로 생성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 이런 말 많이 듣고요. 뭔가 진급 막힐 거란 생각에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중소기업에 비해 여건이 좋은 대기업도 대체근무자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눈치 보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너네 와이프 있잖아. 와이프가 애 안 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휴직을 쓰더라도 대체자가 오는 경우가 절대 없어서 주변 이제 동료들에게 눈치가 많이 보여요. 사업주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남들은 휴직하지 않는데 홀로 휴직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작년 기준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였지만 아빠들의 사용률은 6.8%에 불과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육아휴직 의무화의 걸림돌은 역시 재원입니다. 우리나라 가족 지원 예산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인 2.29%보다 낮습니다. 특히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 지급은 OECD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출산 휴가도 그렇고 육아휴직도 그렇고 다 고용보험에 연계돼 있거든요. 고용보험이 지금 여유가 없는 상태고 저는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국가의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는 낮은 출산율 문제. 직장 안에서의 육아 분위기 개선은 물론 정부의 좀 더 세심한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올해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를 낳기 어렵고 키우기도 힘든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양육수당이 이런 것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다 육아용품이나 이런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쓰기가 솔직한 말씀으로 조금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이거든요. 지난해 출생자 수는 23만 5천여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우리나라 인구 역시 4년 연속 줄어들었는데 2022년과 비교해 11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이 되는 중위 연령은 지난 2021년 44세에서 올해 기준으로 46세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수를 앞질러버리는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전남의 한 마을은 고령화가 심각해 70세는 그야말로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90? 80너희 80 하나 25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인구에서도 좀 비슷하게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 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주택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집안 살림살이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벽지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전국의 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서면서 빈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출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 신고는 23만 5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9,500여 건, 7.7%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1.5% 늘었습니다. 출산 육아 수당 1,000만 원 지급, 전국 첫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임산부 이후 조례 제정 등의 혁신적이고 과감한 임신 출산 친화 정책의 효과라고. 충청북도는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 유휴 부지를 이용해 반값 아파트 250세대를 지어 청년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세대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대출 지원도 추진합니다. 필요하신 부분들만 대출하는 거기 때문에 전수로 하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이런 거 좀 특화해서 다양한 출생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충청북도의 출생률 증가 추세가 큰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전교생이 100명 남짓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10년 만에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학년당 학급은 한두 개에 그칩니다. 인근 초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해 17명뿐인 교사가 한 반의 학생 수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저출생 여파로 전교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한 곳입니다. 서울 관내 취학 예정 아동 수는 서초구가 한 학교당 146명인 반면 중구는 57명으로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의 폭이 크고 속도가 빠른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초등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5만 9천여 명으로 사상 처음 5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전국으로 넓혀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취약 통지서를 받아든 아동은 약 41만 3천 명. 해외 이전이나 건강상 이유로 이 중 90% 정도가 입학하는 걸 감안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0만 명대 중후반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교대 기피 현상도 저출생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대입수시 결과 전국 13개 교대 초등교육과 미충원 인원은 750명으로 지난해 507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또 저출산 여파까지 겹쳐서 어떤 그 미래 비전 자체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내 늘봄 학교를 비롯한 교육 돌봄 사업을 확충해 학령 인구를 확보하고 교사 처우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